안녕하세요. 품질관리기술사 임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인자가 많을 때 쓸 수 있는 요인 실험 배치에 대한 실험 계획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현재 만약에 현재 그 수준을 2로 하고 인자수를 2개로 했을 때 어, 실험 수는 총 4번이 됩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봤던 이어 배치 실험하고 같습니다. 근데 인자수가 항상 2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실험을 하려다 보면 인자수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자가 3개 됐다. 그렇게 되면 그 수준수가 2번일 때 인자수를 3개로 하면 3번에 대한 이제 거듭 제곱으로 실험수는 8번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C라는 어떤 인자가 또 생기면 C1, C0, C1, C0, C1 이렇게 수준을 2개로 나눠서 넣으면 이게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총 8번이 되죠. 이 앞전 실험에서 나온 거에 2배, 2배가 돼서 8번이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인자수가 4개가 됐다. 수준은 2개인데 인자수가 4개가 됐다. 그러면 앞선 실험에 이제 또 곱하기 2가 돼서 실험 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은 실험을 할 수가 없거나 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이 앞전에 그 실험계의 원리 중에 하나인 교락의 원리가 있어요. 어, 구하고 싶지 않은 인자에 대한 그 영향을 블럭에 교락시켜서 실험수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교락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보시면은 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자가 만약 3개가 있다. 3개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A, B, C. 여기 있는 이 실험처럼. 그러면 나는 B를 결합하고 싶다. 이 B를 결합하고 싶다면 얘만 B만 마이너스 1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법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하면 여기 앞에서부터 A하고 B를 곱해서 AB, A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B를 곱해서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만들고요. 이걸 갖고 다시 이 C하고 또 곱하게 되면 A, B, C,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 C,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를 어, 0에다 놓고 0블록에다 놓고 그리고 플러스 앞에 플러스 기호가 되는 애들을 이제 B 블록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되는 것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 애는 모든 인자의 수준이 시작 인자, 시작 수준, 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 수준이라면은 A도 0, B도 0, C도 0. 여기다 한번 색깔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얘는 C만 1 수준입니다. 그죠? C만 1 수준. 그럼 C가 1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수준. 그리고 여기 A만 1 수준. 여기가 A가 1 수준이죠. A가 1 수준이고 그리고 B하고 C는 0 수준입니다. B0, C0. 그다음에 AC. 네,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다 보면 좀 헷갈리긴 해서 또 그냥 표시를 했는데 여기도 A1, C1. 그죠? 1 수준. 자, 이렇게 보고 만약에 파란색만 실험하는 2분의 1 실험을 한다. 전체에서 난 반만 실험하겠다. 그러면
자, 이 파란색만 하면 A에 대한 효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실험을 하면? 어, A는 그 0이라는 어떤 그 기호의 값을 놓고 B도 0, C도 0 했을 때 구하고, 그다음 여기도 구하고, 그러니까 A0에 대한 값과 A1에 대한 값, 두 개에 대한 어떤 평균을 구하면 평균에 대한 차이, 효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C도 0일 때, 1일 때, 평균을 서로 비교하면 그 효과에 대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B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를 안 했네요. 자, B가 효과가 교락됐어요. 그래서 B는 구할 수 없습니다. 어, 이게 바로 교락의 원리입니다. 아, 나는 B 구하기 쉽지 않아. 어, 얘는 어차피 내가 저번에 보니까 별로 영향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냥 교락시켜서 안 구하고 싶어. 이런 효과 안 구하고 싶어 하면, 어,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단독의 인자는 결합하는 일은 거의 없고, 보통 이제 교호작용 인자를 결합합니다. 교호작용이 사실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드뭅니다. 근데 인자도 A, B냐, 또는 A, C냐, 또는 B, C냐, 딱 두 개씩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교호작용을 구하기도 하지만, 음, 그, 이렇게 A, B, C 세 개가 서로 인자 간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 이제 통계적으로도요, 얘는 거의 영향을 주는 게 희박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3인자, 고차에 대한 교호작용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블럭에 교락시켜서 얘는 안 구할 거야 해서 또 같은 방식으로 인수분해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색깔을 칠해보면 이 파란색 실험을 하든 흰색 쪽을 실험을 하든 이게 나눠서 네 번만 실험을 하면 이 교작용은 빼고 나머지 인자에 대한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A, 어, 두 개가 있으니까 평균 낼 수 있고 A1에서도 두 개 있으니까 평균 내서 효과에 대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B, B도 B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합해서 평균 내고 또 이렇게 합해서 평균 내면 구할 수 있고요. 서로 평균 차이를 구할 수 있고 또 C도 C0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죠. 얘 합한 값과 그리고 평균 내고 그다음 C1에 대한 합한 값과 평균을 내면 그 평균에 대한 차이를 보면 C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음, 인자를 구분해서 블록에 결합시켜서 이게 구분해서 효과를 구할 수 있다. 이게 2분의 1 실험입니다. 보통 이제 3인자까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풀로 실험을 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눠서도 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품질 경영 기사에 있는 문제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응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다음은 온도 A, 농도 B, 촉매 C가 각각 이수주인 2의 3형 실험을 한 데이터이다. 교호작용 B 곱하기 C의 효과는 이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B 곱하기 C면은 B0, C0, 그다음에 B1, C1 요걸 합한 값과 또 이게 엇갈려서 B0, C1, B1, 어, B1, C0 음, 이렇게 합한 값의 효과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B0와 B 곱하기 C니까요. B0와 C0 여기네요 여기. 그다음에 또 B1과 또 C1 요 숫자가 만나는 네,
요거의 합. 음, 그러면 이렇게 실험했을 때 데이터가 59.61이 나왔대요. 이거 0 조건에다 맞추고 C도 0 조건, B도 0 조건. 아, 참고로 이 0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기호지. 나는 A의 첫 번째 0 수준에 해당하는 뭐냐 온도면은 30도, A1은 40도 이렇게 썼으면 0 조건이면 30도를 뒀다는 거예요. 예,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그냥 구분 기호입니다. 구분 기호. 음. 그래서 59.6이 나왔고, 59.61. 또 더하기 요거 A 74.70.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어 BC 어디냐 BC 46.44. 어, 46.44. 그다음에 ABC 79.81.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거를 갖다가 총 데이터가 4개니까 4로 나눴습니다. 다 더한 거에 4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고, 여기도 똑같이 나머지 어, C 50.54, 그다음에 AC 82.85, 그다음 B 50.58, 그다음에 BC, 아니 BC가 아니라 그 AB 69.67. 이렇게 해서 어, 그것도 다 더한 거에 나누기 4를 해서 64.16이 나왔고요. 이거에 대한 차이, 델타 값은 1.98이다. 그래서 답이 1.98입니다. 그리고 이 저- 여기 또 보시면 여기는 어떤 화학물질을 촉매 반응시켜서 촉매 A 두 종류, 반응 온도 B 두 종류, 원료의 농도 두 종류를 이게 3요인 실험으로 해서 합성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아래 표와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이제 합성률에 대한 데이터죠. B에 대한 주 효과는 얼마인가? 이거는 이제 B 관점에서만 보면 되겠네요. B 관점에서 보면 요 값에 대한 평균과 요 값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면 이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B0일 때의 값, 그 다음에 B1일 때의 값, 평균. 그 평균의 차이가 12.75다.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그래프로도 한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 꺾은선 그래프로 좀 비교해 보겠다. 그리고 여기 라벨은 어, 그 A0, B1. 알구나. 예, B0, B1, B0, B1으로. 초콜릿한테 가로축 레이블을 이 얘로 바꿔주면 안 되겠네. 안 되네. 음, 우선 여기만 축만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B가 제로일 때하고 B가 1수준일 때하고 이렇게 평균을 기점으로 3%를 이루게끔 이렇게 약간 이제 뭐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을 기점으로 0수준과 B의 1수준의 평균의 차이가 갭이 생겼다. 발생했다.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미니타입이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옮겨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저 요 값을 똑같이 이렇게 실험했다고 치고 요 값을 한번 옮겨서
미 탭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미 탭도 제가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어떻게 올라오나? 음, 자, 실험계획법, 통계분석에서 실험계획법, 우리 그전에 이제 분산 분석을 하고 일원하고 이형 분산을 했는데요. 이번에 실험계획법 넘어가서 요인을 설계합니다. 원래는 이 색깔이 다 안 칠해져 있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형성됐는데, 자, 전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인 설계, 생성, 그다음에 이수준, 요인 개수는 골룸입니다. 어, 최초는 원래 이렇게 돼 있고요. 3으로 바꿨고, 설계. 음, 나는, 어, 난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부분 실시 2분의 1. 아까 결합법이죠, 이게. 부분 실시하고,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요인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온도, 농도, 촉매. 이거 직접 타이핑 쳐도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유형은 숫자면 숫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텍스트면 텍스트, 숫자, 숫자 이렇게 하고, 낮을 때 저는 0, 1, 우리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여기다가 사실은 실제 쓰는 값을 넣어도 됩니다. 30도, 40도, 농도는 뭐 10%, 50%, 뭐 촉매는 몇에서 몇 이렇게 실제 숫자를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기호로서만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음. 그리고 실제 실험할 때는 0일 때 내가 몇으로 했지 그 기억만 그것만 보고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옵션. 원래는 이렇게 랜덤화 실행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게 맞는데 이제 우리는 공부할 때는 이게 헷갈리니까 막 랜덤하게 나오면 헷갈리니까 우선 고정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총 4번의 실험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총 4열이니까 4번의 실험이 있고 농도가 0인 수준, 촉매는 1인 수준 해갖고 하나 나오고 네. 이게 자동적으로 그 고차의 교호작용을 결합시킨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합성률 뭐 이렇게 내가 합성률로 해서 합성률 아니면은 뭐 뭐죠 이게 합성률 말고 뭐 다른 데이터 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반응 결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해서 실제 이제 실험하면 결과가 나온 걸 넣고 어, 예, 뭐죠 이제 실험을 하면 됩니다. 분석을 하면 되고요. 아, 방금 거 했던 거를 또 이제 하려면 이 마지막 대화 단계 편집 눌러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다. 이거 눌러서 실험 계획과 설계, 요인 설계 생성, 그 다음에 3, 인자 3, 설계, 이거 뭐 똑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완전하겠다. 8번 하겠다. 음, 요인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우선 랜덤 안 하고, 또 확인. 잠시만요. 방금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음, 요거를 제가 한번 기호로 한번 표시해 드리면,
비교로 하면 여기 보니까 다 0이죠. A, B, C가 다 0입니다. 0이니까 마이너스 1. 얘는 A만 1이니까 A. 얘는 B만 1수니까 B. 얘는 A, B. 여기 C. 자, 이렇게 표시를 제가 맞춰서 했고요. 아까 실험 그 문제지에 있던 값을 넣었습니다. 자, 요거를 분석을 한다. 그러면 실험계획법, 요인설계, 그 다음에 요인설계 분석 누르시면 되고, 이 데이터가 반응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항은 뭐, 이게 다 넣어도 되고요. 다 뺄 수도 있고, 다 넣을 수도 있고, 다 뺐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음, 저는 그냥 다 넣죠. 다 넣고 보통 이런 거는 잘 안 쓰니까 그냥 하나 빼고 그다음에 확인. 그다음에 그래프는 음, 파레토 어, 파레토로 이게 유의하는 인자가 있냐 통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확인. 보니까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유의하다. 이제 이런 건 안 보이는데 그래도 C라는 인자가 그나마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B가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요과도로 보면 더 자세히 나오겠죠. 그래서 요인 그림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찍을게요. 여기 세 개를 다 볼 거고, 설정은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세 개 다 넣을 겁니다. 네. 상호 효과소, 혹시나 교호작용이 그림상으로 나올까 봐 한번 보는 겁니다. 세 개, 그다음에 입방채도, 그다음에 확인. 그런 식 방금 실험했던 게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B하고 C가 급격하게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B 농도가 0 수준에 맞췄을 때하고 1 수준에 맞췄을 때 평균에 대한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C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상호 효과도 서로 혹시 인자 간에 영향을 주는 게 있나 보면 이게 X로 중간에 크로스가 되면 있는 건데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죠? 그러니까 뭐 A하고 B를 보면 어 그 뭐냐 여기 보면은 B가 0이고 또 1일 때 그리고 A가 검은색 0 수준이 검은색 A의 1 수준이 빨간색인데 음, 항상 A는 B에 맞췄을 때 보면은 0 수준일 때가 항상 높게 나오고 1 수준일 때가 낮게 나옵니다. 그죠? A의 0, 1. 그러면 일관되게 난 높게 할 때는 A는 0, 그리고 낮게 하려면 A는 1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크로스가 됐다. 그러면 낮게 하고 싶을 때 제일 어쩔 때는 여기가 낮을 수가 있고 또, 또 어쩔 때는 여기가 또 낮을 수가 있는데 둘 중에 더 낮은 값을 하고 싶다 하면 더 낮은 값에 있는 이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 크로스되는 조건을. 크로스되는 조건에서는 그 중에서 낮게 하고 싶거나 높게 하고 싶은 값의 기준을 보고 난 높게 하고 싶을 때에 대한 그 점, 또 낮게 하고 싶을 때에 대한 그 점을 딱 고르면 되고요. 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일관되게 얘처럼 0일 땐 높고 1일 땐 낮고 하면 그냥 낮게 한다 하면 1, 높게 한 다음에 A는 0 수준을 택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A는 항상 0일 때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오히려 1일 때가 높고
0일 때가 낮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방 섀도로 봤을 때 나는 높은 값을 찾고 싶다. 그럼 85. 85일 때 조건이 뭐냐? 그러면 온도는 0이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온도는 0이고, 그다음에 촉매는 1 수준이고, 음, 촉매는 0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 높이로 가니까 B는 1 수준이고, 그럴 때 85. 그래도 낮은 값은 어딘가 하다 보면 낮을 때는 여기니까 촉매는 1, 그다음에 온도는 1, 그다음에 농도는 0. 이렇게 맞추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적화 도구입니다. 네, 최적화 도구를 이용하면 나는 최소값을 갖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한 65면 그냥 목표고 적어도 80은 안 넘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음, 그다음에 확인. 음, 음, 그다음에 확인. D1이라는 거는 이걸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에 가깝다, 100%에 가깝다고. 어, 그리고 예측되는 값은 Y는 그 결과물은 58.6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음, 그리고 온도는 0에다 맞추고, 농도는 0에다 맞추고, 촉매만 1에다 맞추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요인 배치 실험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아는 지인이 이걸 또 보고 계셔서 그분이 또 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 내용이 있으면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또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이런 기법을 실제 현업에서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음, 다양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 계획법은 처음에 했던 1원 배치법, 그다음에 2원 배치법, 그다음에 방금 하고 있는 이제 요인 배치 실험, 그다음에 더 인자가 많을 때 쓸 수 있는 이제 직교배열, 뭐 다구치 기법도 있긴 하지만 좀 다구치 기법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직교배열 실험 요렇게 한 네 가지만 아셔도 지금 업무하시는 데 쓰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제가 했던 활동에 대한 그 결과물도 좀 제가 공유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뭐 실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글로 또 보충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 가볍게 한번 봐주십시오. 네,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